총성이 귓가를 스쳤어요. 얼어붙은 두만강 위를 기어가는데 뒤에서 조명탄이 터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소리조차 죽이며 생각했죠. 여기서 죽으면 끝이다. 가족도 미래도 모든 게 끝이다. 그런데 이 남자는 왜 여기 있는 걸까요? 평양 최상류층 3대를 이어온 무역회사 후계자. 당에 충성하며 살아온 29살 청년. 그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평양 중심가 고급 레스토랑. 창밖으로 대동강이 보이는 특별실. 강민혁은 약혼녀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민혁 오빠, 다음 주당 회의 준비는 다 됐어요?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 작은 불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불안이 현실이 될 줄은. 그리고 그것이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4년 4월 평양 중구역 창광거리 26층 고급 아파트. 강민혁은 창문 너머 평양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새벽 6시 도시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북한에서 손꼽히는 특권층이었죠.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무역업. 중국, 러시아와 거래하며 외화를 벌어들이는 집안. 당에서도 인정하는 충성파 가문이었어요. 민혁아, 일어났니? 거실에서 아버지 강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5살 여전히 정정한 모습. 무역회사 사장으로 30년을 일했죠. 네, 아버지. 지금 갑니다. 민혁이 거실로 나갔어요. 식탁에는 이미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흰쌀밥, 고기 반찬, 김치. 평양에서도 이런 식사를 할 수 있는 집은 많지 않았죠. 오늘 중국 바이어 만나는 거 기억하지? 아버지가 물었어요. 네, 오후 2시 고려 호텔입니다. 좋아. 이번 계약 성사되면 당에서도 우리 실적을 높이 평가할 거야. 3대째 이어온 이 사업, 내가 더 크게 키워야 한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기대, 조부로부터 물려받은 책임감. 그것들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어요. 여러분은 완벽한 삶을 살아본 적 있으신가요? 모든 게 제자리에 있고 미래가 정해진 듯한 그런 삶 말이에요. 민혁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오후 3시. 고려 호텔 로비. 중국 바이어와의 미팅이 끝났어요. 민혁이 로비를 나서는데 누군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혁아, 잠깐. 보이부에서 일하는 친구 김태영이었어요. 대학 동창이자 어릴 적부터 알던 사이. 태영이? 무슨 일이야? 여기서 말하긴 그렇고 잠깐만 따라와. 태영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호텔 뒤편 한적한 곳으로 갔죠. 민혁아, 내가 너한테 이런 말하기 정말 조심스럽다. 하지만 너희 아버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 민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리야? 보이부에서 조사 들어갔어. 외화 유용 혐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더라. 태영이 주위를 살피며 작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우리 아버지가 외화 유용이라니. 30년간 당을 위해 일하셨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조심하라고만 전하고 싶었어. 요즘 위가 예민하거든. 태영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어요. 민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외화 유용 혐의. 그건 곧 숙청을 의미했죠. 정치범 수용소 아니면 공개 처형.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니야, 뭔가 오해일 거야. 우리 집안은 3대째 충성했어.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공포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8시. 민혁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 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미녀가 앉아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보위부에서 전화가 왔다. 다음 주에 조사받으러 나오라더구나. 민혁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조사요? 무슨 조사요? 외화관리 관련 일에. 별일 아닐 거야. 정기조사겠지.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죠. 아버지, 혹시. 미녀가. 아버지가 민혁의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만약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너는 어머니 모시고 잘 살아라. 회사는 내가 맡아야 한다. 무슨 소리세요?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민혁도 알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조사. 그건 종종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죠. 그날 밤 민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대를 이어온 충성. 완벽한 이력.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충성했는데 왜 우리 가족이?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민혁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탈북.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말도 안 돼. 우린 북한 최상류층이야. 여기서 모든 걸 가졌는데 어떻게 그걸 버려? 하지만 그 생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민혁의 머릿속을 맴돌았죠. 다음 날 아침, 민혁은 약혼녀 수진을 만났어요. 당 선전부 건물 앞 카페. 오빠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민혁은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수진은 26살. 당 선전부에서 일하는 엘리트였죠. 두 사람은 6개월 전 약혼했습니다. 다음 달 결혼 준비 잘 되고 있죠? 우리 부모님도 정말 기대하시는데. 응, 물론이지. 하지만 민혁의 마음속은 복잡했어요. 결혼, 미래, 가족. 그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습니다. 수진아, 만약에 말이야. 만약 내가 갑자기 어디론가 가야 한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무슨 이상한 소리예요? 오빠가 어딜 가요? 수진이 웃으며 물었어요. 민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진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죠. 이 모든 걸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모든 걸 버려야 할까? 그 질문이 민혁을 짓눌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버지가 보위부 조사를 받으러 가는 날. 새벽 5시.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 민혁이 문을 열자 보위부 요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강철수 동무 계십니까? 차가운 목소리. 아버지가 나왔어요. 미리 준비한 듯 정장을 입고 계셨죠. 민혁아, 곧 돌아올 거다. 아버지가 민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혹시 모른다고.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다고. 아버지, 걱정 마라.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으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보위부 차량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민혁은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강민혁 동무시죠? 저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당신 아버지 일로 연락드렸어요. 만나서 얘기 좀 하시죠. 차갑고 낮은 목소리. 민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세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아시죠? 민혁이 경계하며 물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 아버지가 지금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오늘 오후 2시 모란봉 뒤편 헌책방. 혼자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혁은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박영수. 그 이름을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에는 뭔가 믿음직한 구석이 있었죠.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무엇이든 잡고 싶었으니까요.
오후 2시. 모란봉 뒤편. 한적한 골목에 자리한 헌책방. 민혁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먼지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 손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리로 오세요.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박영수였습니다. 깔끔한 인민복 차림.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죠. 앉으시죠. 박영수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아버지 일을 어떻게 아세요? 민혁이 다그쳐 물었어요. 저는 과거에 보위부에서 일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죠. 당신 아버지 사건,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강철수 동무는 외화 유용 혐의로 조사받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위에서 누군가 당신 집안을 찍었어요.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찍혔다니 그게 무슨 정치적 이유입니다. 당신 집안이 너무 잘 나가서 누군가 시샘한 거죠. 보위부 상층부에 줄댄 사람이 있어요. 박영수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이미 결론은 정해졌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최소 15년형. 가족들도 연좌제로 묶일 겁니다. 민혁은 숨이 막혔어요. 15년. 연좌제. 그건 곧 가족 전체의 파멸이었죠. 안 돼요. 우린 3대째 충성했어요. 아버지는 30년간 당을 위해 일했다고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나가는 거죠. 나간다니? 탈북입니다. 강민혁 동무.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탈북. 그 단어가 민혁의 귀에 쟁쟁 울렸습니다. 미쳤어요? 탈북이라니 그게 말이 돼요? 우린 평양 최상류층이에요. 여기서 모든 걸 가졌다고요. 민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든 걸 가졌다고요? 2주 후면 당신도 수용소에 갇힐 텐데. 박영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연좌제 아세요? 아버지가 정치범 되면 당신도 당신 어머니도 약혼녀도 모두 평생 낙인 찍힙니다. 3대가 쌓은 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민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10년간 보위부에서 일했어요. 이런 케이스 수없이 봤습니다. 어제까지 잘 나가던 사람이 오늘 정치범 되는 거. 북한에선 흔한 일이에요. 박영수가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정식 구속되면 당신 집안 전체가 감시받기 시작해요. 그때는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 아버지는요? 아버지를 그냥 두고 가라는 거예요? 민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늦었어요. 하지만 당신과 어머니는 구할 수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민혁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탈북. 그건 배신이었죠. 조국에 대한 배신. 아버지에 대한 배신. 모든 것에 대한 배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혁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72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박영수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거기엔 중국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죠. 한 가지 더. 이 일은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약혼녀한테도요. 보위부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민혁은 헌책방을 나왔어요. 평양 거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29년을 살아온 이 도시. 이제는 감옥처럼 보였죠. 집으로 가는 길. 거리에 선전 포스터들.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자. 조국은 우리의 어머니. 그 구호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어요. 3대째 충성했는데. 모범적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왜 우리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하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온종일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미녀가 아버지한테서 연락 왔니? 아니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민혁은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 순간 결심이 섰어요.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 아버지가 바라는 것도 그것일 거예요. 살아남아야 한다. 다음 날, 민혁은 약혼녀 수진을 만났어요. 오빠, 아버님은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연락이 없어. 조사받으시는 중이겠지. 민혁은 수진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예쁘고 똑똑한 여자. 6개월 전 약혼했을 때 행복한 미래를 꿈꿨었죠. 수진아, 미안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너를 만나서 행복했어. 이상한 말투에 수진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오빠, 왜 이래요? 무슨 이별 같은 말을 하고 그래요? 민혁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죠.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고. 수진아, 나 믿어줄 수 있지? 당연하죠. 왜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줘. 수진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민혁은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놓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혁은 중국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저예요, 강민혁입니다. 결정하셨습니까? 박영수의 목소리. 네. 하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이틀 후, 민혁은 박영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평양 외곽 공장지대. 준비물 목록입니다. 박영수가 종이를 건넸어요. 현금 50만 위안. 중국 돈으로요. 여권용 사진 2장. 그리고 당신 어머니 것도요. 50만 위안이요? 그게 우리 돈으로 150만 달러쯤 되죠.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당신 목숨값입니다. 민혁은 입을 다물었어요. 루트는 함경북도 회령. 거기서 두만강을 건넙니다. 중국 쪽에 제 사람이 대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베이징까지 차로 이동. 베이징 한국대사관 들어가면 끝입니다. 언제 출발하죠? 3일 후 새벽 4시. 평양역에서 만납니다. 회령행 기차표는 제가 준비할게요. 감시는요? 보위부가 우리 집 감시하고 있을 텐데. 그건 제가 처리합니다. 당신은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어머니한테도 출발 전날 밤에만 말하세요. 박영수의 말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왜 이 일을 하죠? 돈 때문인가요? 민혁이 물었습니다. 박영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저도 한때 당신처럼 충성했습니다. 10년간 보위부에서 일했죠. 하지만 제 가족도 당했어요. 정치적 이유로 숙청됐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는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그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돈도 벌고 복수도 하는 거죠.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민혁은 집안을 둘러봤어요. 29년을 살아온 이 공간. 거실 장식장의 가족 사진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자신. 3대가 쌓아온 모든 것. 책상 위당 표창장. 모범 청년 상장. 무역업 공로 감사패. 모두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민혁은 가방을 꺼냈어요. 옷 몇 벌, 현금, 가족 사진 1장. 그게 전부였죠. 50만 위안은 어떻게 마련했냐고요? 아버지가 비상금으로 숨겨둔 돈이었어요. 중국 거래하면서 모아둔 외화. 이런 날을 대비한 건 아니었겠지만 새벽 2시 민혁은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민혁아,
무슨 일이니? 엄마, 조용히 들어주세요. 우리 나가야 해요. 지금 당장. 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소리니?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우리까지 여기 있으면 다 끝나요. 저 믿고 따라와 주세요. 어머니는 민혁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다. 엄마는 내가 하자는 대로 할게. 새벽 4시. 평양역. 민혁과 어머니는 플랫폼에 서 있었어요. 회령행 기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영수가 나타났어요. 그의 뒤에 남자 한 명이 더 있었죠. 이분은 김철호입니다. 우리 팀이에요. 함께 갈 겁니다. 준비됐습니까? 박영수가 물었어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든 가방. 그게 이제 그의 전 재산이었죠. 기차가 멈췄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가시죠. 박영수가 먼저 올랐어요. 민혁은 마지막으로 평양역을 바라봤습니다. 대동강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보는 평양의 아침. 민혁아, 어서 와. 어머니가 손을 내밀었어요. 민혁은 기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혔죠.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평양이 멀어져 갔습니다. 29년의 삶이 한 점으로 작아져 갔어요. 민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앞으로만 가야 한다. 그렇게 그들의 탈출이 시작됐습니다. 기차는 북으로 달렸어요. 민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을 벗어나자 풍경이 점점 황량해졌어요. 산과 들판, 그리고 가난한 마을들. 평양에서는 볼 수 없던 북한의 진짜 모습이었죠. 긴장하지 마세요. 박영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령까지 10시간 걸립니다. 중간에 검문소 3곳 통과해야 해요. 여기 서류 드릴게요. 박영수가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출장 증명서, 신분증, 사업 관련 문서들. 이건 위조 서류예요. 당신은 무역회사 직원. 함경북도 거래처 방문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친척 방문.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민혁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아무 말 없이 밖을 바라보고 계셨죠. 55년을 살아온 조국. 이제 영영 떠나야 하는 땅.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4시간 후. 첫 번째 검문소. 기차가 천천히 멈췄어요. 보안원들이 올라타기 시작했습니다. 신분증 검사하겠습니다. 보안원이 객차 안으로 들어왔어요. 민혁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죠. 신분증. 보안원이 손을 내밀었어요. 민혁은 위조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최대한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죠. 보안원이 신분증을 살펴봤어요. 한참 동안. 너무 오래 보는 것 같았습니다. 무역회사 직원이라고요? 네, 함경북도 청진거래처 방문입니다. 증명서는요? 민혁은 출장 증명서를 꺼냈어요. 보안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시선이 날카로웠어요. 이 도장, 좀 이상한데요? 그 순간 민혁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박영수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저기요, 동무. 우리 급한 일정이 있어서요. 이거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박영수가 뭔가를 건넸어요. 보안원이 받아들더니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통과하세요. 보안원이 서류를 돌려주고 지나갔어요. 민혁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등에 땀이 흥건했죠. 뭘 주신 거예요? 돈이죠. 뭐겠어요. 박영수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북한에서 돈 안 통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오후 2시. 기차가 회령역에 도착했어요. 함경북도 최북단. 중국과 맞닿은 국경도시. 역 밖으로 나오자
을씨년스러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낡은 건물들, 굶주린 사람들.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저기 차 있습니다. 김철호가 낡은 트럭을 가리켰어요. 이거 타고 가요? 네, 국경까지 2시간 거리입니다. 네 사람은 트럭에 올랐어요. 짐칸에 숨어야 했습니다. 좁고 어두웠죠. 트럭이 출발했어요. 덜컹거리는 길. 민혁은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엄마. 응. 걱정 마라. 하지만 어머니의 손도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오후 4시. 트럭이 멈췄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박영수가 짐칸 문을 열었어요. 밖은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나무들로 둘러싸인 외딴 곳. 사람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합니다. 국경까지 3km. 해지기 전에 도착해야 해요. 네 사람은 산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험한 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어 하셨죠.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계속 가자. 민혁이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1시간을 걸었습니다. 숲이 점점 깊어졌어요. 그때 박영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멈추세요. 모두 걸음을 멈췄어요. 저기 보이세요? 박영수가 앞을 가리켰습니다. 나무 사이로 철조망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너머로 강이 흐르고 있었죠. 27살 이수진이 마이크 앞에 앉아 있었죠. 두만강. 민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국경입니다. 철조망 넘고 강 건너면 중국이에요. 경비는요? 6시에 교대 시간이에요. 그때 10분 정도 공백이 생깁니다. 그 틈을 노리는 거죠. 박영수가 시계를 봤어요. 지금 5시 반. 30분 후 출발합니다. 그 30분이 영원처럼 길었어요. 민혁은 나무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두만강 소리가 들렸어요. 철조망 너머 자유가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공포도 있었습니다. 저강을 건너는 순간 돌아올 수 없다는 것. 민혁아. 어머니가 불렀어요. 왜요, 엄마? 너 후회 안 하니?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까지 잘 살아왔잖니. 좋은 회사, 약혼녀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다 버리고 가는 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혁은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충성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30년 충성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우린 살아남아야 해요. 그게 아버지가 바라는 것일 거예요. 네, 아버지.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엄마. 아버지를 두고 와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 나라가 잘못된 거지. 그때 박영수가 다가왔어요. 시간입니다. 가시죠. 오후 6시 정각. 네 사람은 철조망 앞에 섰어요. 박영수가 철사 절단기를 꺼냈습니다. 철조망을 끊기 시작했죠. 딱, 딱, 딱. 작은 소리였지만 너무 크게 들렸어요. 5분 후 구멍이 뚫렸습니다. 어서 가세요. 박영수가 민혁을 밀었어요. 민혁은 철조망 사이로 기어갔습니다. 날카로운 철사가 옷을 찢었죠. 어머니도 따라왔어요. 철조망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강만 남았어요. 두만강. 폭 50m. 얼음이 얼어 있었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습니다. 군데군데 물이 보였어요. 조심해서 건너세요. 얼음 얇은 곳 있으니까요. 박영수가 말했어요. 민혁이 먼저 강 위로 내려갔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렸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 어머니가 뒤따랐습니다. 김철호와 박영수도요. 강 한가운데 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조명이 켜졌습니다. 움직이지 마. 확성기 소리. 민혁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북한 경비대였습니다. 즉시 멈춰라. 안 그러면 쏜다. 박영수가 소리쳤어요. 뛰세요.
지금 민혁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죠. 탕! 총성이 울렸어요. 얼음 위로 총알이 박혔습니다. 빨리! 박영수가 앞서 뛰었어요.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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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총성. 민혁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그때 발밑 얼음이 깨졌습니다. 으악! 민혁이 물속으로 빠졌어요. 얼음장 같은 물.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민혁아!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민혁은 필사적으로 얼음을 붙잡았습니다. 박영수가 손을 뻗었어요. 손 잡으세요. 민혁은 박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끌어올려졌죠. 가요. 계속 가요.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총성이 계속 울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멀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중국 땅. 네 사람은 강둑에 쓰러졌습니다. 민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하지만 살아 있었어요. 강을 건넜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어머니도 숨을 헐떡이고 계셨어요. 박영수가 일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자유예요. 자유. 그 단어가 실감나지 않았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만강 너머, 북한 땅. 조명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그곳에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수진도 있었어요. 29년의 삶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아버지. 미안해, 수진아. 나는 살아야 했어. 그때 숲속에서 차 헤드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제 사람들이에요. 베이징까지 데려다 줄 겁니다. 박영수가 말했어요. 차가 다가왔습니다. 문이 열렸죠. 가시죠. 아직 안전하지 않아요. 민혁은 어머니를 부축해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어둠 속으로 달려갔죠. 창밖으로 두만강이 멀어져 갔습니다. 민혁은 눈을 감았어요. 끝났다. 아니, 시작이다. 새로운 삶의 시작. 사흘 후. 베이징 한국대사관. 민혁과 어머니는 국정원 요원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강민혁 씨, 탈북 과정 정말 놀랍습니다. 북한 3대 재벌가 출신이 이런 방식으로. 국정원에서도 처음 보는 케이스예요. 요원이 말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조사 마치면 한국으로 가십니다. 정착 지원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거.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렵더라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후회 없으세요? 북한에서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민혁은 잠시 생각했어요. 후회요? 물론 있죠. 아버지를 두고 온 것. 약혼녀에게 제대로 이별도 못한 것. 그런 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선택은 후회하지 않아요. 충성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체제는 누구도 지켜주지 않았어요. 가족조차도요.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럼 서류 작성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강남구 작은 원룸. 강민혁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강이 흐르고 차들이 달리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녔죠. 이제 민혁은 31살이 됐습니다.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자신처럼 북한을 떠나온 사람들을 돕고 있죠. 어머니는 옆 동네에 살고 계세요. 작은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소식은 들을 수 없었어요. 아마 수용소에 계실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수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연좌제로 피해를 받았을까요?
그것도 알 수 없었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얻을 수 있었죠. 3대가 쌓은 재산, 지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모든 것과 맞바꾼 자유였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누가 저를 감시하지 않아요.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북한을 떠나와서야 알았습니다. 민혁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곳에 낡은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어린 민혁.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엄마도 건강하세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날 수 있겠죠? 민혁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진짜 충성은 체제가 아닌 가족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그걸 깨닫는데 29년이 걸렸어요. 여러분은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말하고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하루를 응원합니다.